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원 채널을 가진 저가형의 중국 제품이 판매되었으나 차츰 최고급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 특징상 거의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입니다. 일본인들은 최고의 디자인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메이드 인 재팬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 그 최고의 제품들이 한국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블랙박스 수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라는 기사가 올라오는데 일본은 역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일본이 가전 내수 시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폭망한 것인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개그 콘서트 같은 일본 블랙박스 시장을 알아봅니다. 일본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드라이브 레코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블랙박스 시장은 2019년도에 500만 대 가량 판매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0만 대 가량으로 예상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블랙박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못 믿고 거짓말하는 국가의 국민들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를 신뢰하고 잘 소통하는 국민들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6월에 발생한 보복운전 사건이 큰 화제가 되면서 갑자기 블랙박스 장착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 5일 오후 9시 30분쯤 가나가와현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이미 주차 시비를 벌인 20대 남성이 이 부부와 두 딸이 탄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합니다. 앞질러 가면서 수시로 급제동을 하다가 결국 부부가 탄 차량 앞에서 멈춰섰는데 이때 달려오던 트럭이 추돌했고 이 사고로 부부는 숨졌고 15세와 11세인 두 딸은 목숨을 겨우 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는 갑자기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적발된 난폭 운전과 위협 보복 운전 건수가 매년 1만 건 가까이 되고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돌발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야간 모드와 전후방 촬영 등 고급 모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이 매년 1만 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나라가 그동안 2017년 이전에는 블랙박스를 거의 장착하지 않고 운전을 했다니 어이가 없네요. 최근에 와서야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라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현금 급부금을 개인당 10만엔씩 지급하면서 갑자기 블랙박스 판매량이 급등합니다.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구매에 몰린 것이라고 합니다. 판매량 상위 10개 모델을 확인해보면 판매 1위 상품은 컴텍사의 ZDR 제품입니다. 이 상품은 최고 기능과 성능으로 일본인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모두가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일본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인 경우에도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일본 회사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제품들은 수용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제품인 한국 제품을 외면하는 등의 어리석은 자만으로 일본 국산 제품만 사용합니다. 무조건 일본 회사 제품을 최고라고 믿는 소비자가 일본 시장의 특수성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메이드 인 재팬이냐,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냐, 한국 제품이냐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삼성 브랜드 대신에 갤럭시를 내세워야 판매가 될 정도로 배타적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일본 유통업체들도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재팬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블랙박스도 10위까지의 모든 제품이 일본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메이드 인 재팬 컴텍과 캐누두사 제품이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1등 제품이 사실은 한국 제품입니다. 컴텍사의 제품은 한국 MTO 메가에서 ODM 방식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제품의 설계와 개발, 생산까지 MTO 메가가 했으며 주문 업체인 컴텍이 유통 판매하는 것입니다.
MTO 메가 제품의 현지 블랙박스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합니다. 블랙박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MTO 메가가 만든 2채널의 FHD의 최고급 모델인 ZDR 시리즈는 모두 10위권 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초기에 중국산 수입 제품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은 태국, 미국, 대만, 베트남에 이어 수입국 6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 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블랙박스 시장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저가 중국산은 거의 퇴출되었고 한국과 대만 제품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제품은 우수한 품질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판매 순위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브랜드로 알려진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제품도 일본에서 매출이 4배 이상 뛰어오르는 등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팅크웨어는 일본의 기업 간 거래 판매 채널인 알파인, 덴소세일즈 등을 통해 판매를 늘려왔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파인디지털은 토요타와 혼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납품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블랙박스 생산 업체들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물 인터넷과 연결시켜서 비상 상황 시에 보험사나 가족들에게 실시간 상황 중계가 되도록 하거나 360도 촬영을 해서 실내 녹화까지 되게 하는 제품이 개발 생산되기도 합니다. 통신형 블랙박스인 경우에는 사고 위치를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물류 차량을 적용해서 물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난폭 운전 등 주변 차량 움직임과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까지 개발 생산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의 블랙박스 생산 업체들은 계속된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솔루션 기반의 주행 안전기기 장착이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야 하고 ADAS 전용 디바이스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과 제품들이 한국이 선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실상은 뛰어난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껍데기 메이드 인 재팬 라벨에 희희낙낙하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폭망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항상 허영심과 자만에 빠져 있을 때 항상 한국은 달려나갔고 결국 시장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일본은 가전과 전자산업을 내수 시장만 믿고 큰소리 치다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태도로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으로 한국이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국산화를 하고 있는데도 헛소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한국 제품을 메이드 인 재팬 라벨 하나 붙여놓고 자뻑에 빠져있는 꼴이죠. 2030년 탄생하는 한국형 미래 전차 K3 예상 성능. 6.25 전쟁 초기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이 밀려오는 적을 상대해야 했던 우리 육군은 이제 미 육군과 러시아 육군에 이어 4자릿수의 3세대 전차를 보유하며 막강한 기갑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주력 전차였던 M48 계열 등 2세대 전차의 노후화와 신규 전력화 중인 K2 초과 생산 지연으로 인하여 우리 군기갑 전력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차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부터 신형 전차를 구상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형 미래 전차 K3 구상에 나섭니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전면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여 야제를 주전장으로 하는 인력 집약적인 전략 전술을 위주로 교육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 지상전 전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 양상으로 복합 무기 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명 중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는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전장은 다양한 불특정 위협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기동성 및 탑승 인원 보호를 위하여 차기 전차는 20톤 미만 전투 중량과 무인 포탑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전차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동력 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 장치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압 배전위에 전력을 짧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탄, 요격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기존 궤도 차량의 현수 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할 수 있는 기능형 현수 장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구 구동 노면 가능 제어 방식의 능동 현수 장치와 경량 고내구 선복 합재 휠과 고내구 탄성 고무제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도로에서는 차륜으로 야지나 산지 도심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주포는 기존의 화약을 쓰지 않고 레일건 등의 전자기포를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전연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연구 개발 중인데 전차 등의 탑재를 위해서는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가 문제이긴 합니다. 전차의 큰 위협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차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가장 많이 적용될 부분은 생존성 분야인데 방호력의 핵심인 장갑제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 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적이 레이더 등 탐지 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속 운동 에너지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와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운동 에너지탄을 방어하는 전자기 장갑, 우병 휴대용 로켓의 관통력을 떨어뜨려 방어하는 그물망 전개 장갑, 가변형 반응 장갑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생방 방호를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전도성 절연성 물징을 코팅하고 순간 발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 생물작용제를 기화 또는 분해하는 스마트 자가제독 장치로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K3 전차는 개념 연구 단계이지만 위와 같은 성능으로 탄생된다면 그 어떤 전차도 K3 전차의 앞을 막아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올해 초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육군 24단 혹한기 전술훈련에 참가한 K2 흑표 전차. 연합뉴스. 한국의 전차 개발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 인력 부족 때문이다. 차기 전차로 알려진 K3 전차도 실제 개발은 전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K2 흑표 전차를 개발할 때 0000명에 달했던 전차 연구 및 개발 인력이 지금은 0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마저도 터키 관련 사업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관련 사업은 K2 흑표 전차를 터키에 기술 수출한 후속 지원 업무를 말한다. 터키는 K2 흑표 전차의 확대 개량 및 염가 버전인 자국산 알타이 전차를 생산하고 있다. ADD 관계자는 K2 전차 개발이 완료된 직후 해당 인력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퇴직해 지금은 한창 때에 비해 97%가량 줄었다며 곧 알타이 전차 개발과 관련한 후속 서비스도 종료돼 0명의 연구 인력마저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전차 개발 능력이 사장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천군호와 선군호 등 신형 전차를 속속 선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옛 소련이 설계한 구형 전차를 대체할 자국산 신형 전차와 개량형을 해마다 내놓고 있다. ADD의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 이후에 미래형 전차로 주목을 끌었던 K3 전차 역시 실제로는 개념 연구 단계조차 들어서지 못했다. K3 전차는 미래형 화포인 전열화 확보와 신형 장갑을 두른 형상으로 일부에 알려졌으나 관련 예산의 집행과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전열화 확포의 경우만 차세대 함포와 전차포로 탐색 연구 단계를 밟고 있는 정도다. ADD 일각에서는 부족한 개발 인력으로 국산 전차의 기술력을 유지하려면 신형 전차 개발보다 기존의 K1 전차와 K1A1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는 진화형 개발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복수의 ADD 관계자들은 미국이나 독일같이 35년 전 개발된 전차를 꾸준히 개량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한국군도 전차를 개량하고 있으나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개량보다는 수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군은 K1A1 전차의 일부를 K1A2로 0000대에 이르는 K1 전차 전량을 K1A2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신 장치와 전후방 카메라 설치 등에 그쳐 본격적인 개량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 육군이 보유한 국산 K계열 전차들은 작고 실내 공간이 협소해 개량에 한계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ADD 관계자들은 기술 발달로 엔진에서 통신 장비에 이르기까지 소형화, 고기능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국산 전차들도 충분히 개량할 수 있다며 국산 전차의 문제로 지적되는 휴행 전차탄 부족 문제도 외부 격벽 설치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육군은 국방개혁 2030에 맞춰 오는 2026년까지 군단 및 사단을 감축하며 기계화보병 3개 사단을 해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이 보유한 전차 대수도 2000대 미만으로 줄어들고 미국제 구형 M48 시리즈 전차로 도태돼